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단위체, 그죠? 책임 단위체, 그죠? 그래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개인하고 법인의 차이가 뭡니까? 법인은 내게 아니에요. 사장도 월급 받습니다. 월급 받고 자기가 어떤 쓰는 부분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수증 제출해야 돼요. 법인 기업을 창업해놓고, 그죠? 설립해놓고, 거기다가 내가 마음대로 돈을, 회사 돈을 빼서서 뭔가 건물을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아직 그런 기업이 많죠. 그죠? 아무튼, 그런 어떤 책임단위, 사회적인 기능, 많은,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사태로 힘들 때 대기업에서 돈을 이렇게 팍 이렇게 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많이 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연예인들이 뭐 그죠? 이렇게 뭐 돈을 많이 기부하고 있던데 그 좋은 파생입니다. 그죠? 네. 자, 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 두 번째입니다. 기업의 기능과 역할. 자, 나오겠네요. 기업의 역할. 아니, 자, 했고요. 제품과 서비스 생산, 공급. 자, 이런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면 우리가 삶이 풍조롭고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 삼성이 좋은 제품 휴대폰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니까 또 좀 질 좋은 삼성의 제품을 또 현대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또 우리가 그 질 좋은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의문되는 게 있죠. 아니 똑같은 자동차인데 외국에 가면 싸지고 우리나라는 비싼 거 그건 뭡니까? 그죠? 그건 아니죠. 우리 똑같은 삼성 휴대폰이 외국에는 싸게 팔고 우리는 비싸게 팔면 그거는 그 국민 한 나라의 같은 국민으로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자국이 그죠? 혜택을 받아야죠. 아니 석유를 그 사우디에서 퍼내서 외국에 그죠? 원유를 집주해서 뭡니까 파는데 그 자국민들에게 그 석유를 비싸게 팝니까? 아니죠. 그건 나는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죠. 그거는 우리가 좀 인식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정확한 어떤 정보, 진짜 부품이 뭔가 다른 제품이 들어가서 싸지는지, 왜 외국에서 사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차가 더 싸지는지, 혹시 그 이유 아세요? 네,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고용의 기회 창출, 맞죠? 지금 고용이 안 돼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요. 자, 선진국일수록 창업을 많이 할까요? 고용을 많이 할까요? 고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창업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회에 못 들었다는 겁니다. 네,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경제 OECD에서 뭐 GDP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12, 작년 평가가 12 자료가 있을 겁니다. 12 정도 되면 글로벌 이 세계 수만 몇 개국 있습니까? 네. 그 많은 나라 중에 12 정말 잘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주 위협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은 아니고 개발도상국은 아니고 그렇다고 선진국도 아니고 그 중간에 약간 걸쳐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용 기회 창출. 근데 뭐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술력이 발달해가지고 고용이 잘 일어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고용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방향도 잡아놔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가가치와 이익 창출입니다. 아까 했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조직의 힘을 통해서 원료가 더 값비싼 제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냥 있으면 고철덩어리지만 이 반도체가 어느 제품에 이렇게 그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반도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이 대학에서 강연을 듣고 많이 지식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지식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죠.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인재상이잖아요. 인재가 되는 거죠. 달리면 인재니까. 그죠? 자,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맞죠? 기업이 잘 되면 국가가 그죠? 돋보이고 맞죠? 그래서 대기업
대기업이 뭐 많은 나라가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거죠. 중소기업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자, 소비자의 만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 고객이 만족해서 그죠? 삶의 질을 향상한다. 아까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받으니까요. 좋은 제품을 지금 소비자 만족 못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는데 줄 서서 배불리겠어요, 맞죠? 줄 서서 배불립니다 지금. 그런 사태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마스크 회사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사태가 뭐 신종플루니 그죠? 메르스니 이런 사태를 보면 주기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올 것 같아요. 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스크라면 좀 최첨단 마스크를 제작해서 일회용이 아닌 그죠? 일회용이 아닌 집에서 이렇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마스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회적 책임 수행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기업이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기업의 역할 잘 알아두세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다. 경제활동의 주체. 그래서 경제활동, 인간의 욕구를 충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제품을 그죠?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이제 기업이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생산과 소비. 자, 소비자는 소비도 하지만 생산에 참여도 합니다. 그죠? 참여해서 뭘 가져갑니까? 제품도 가져가고 서비스도 제공을 해서 그죠? 줬다가 또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나 자본을 투자를 해서 다시 나의 어떤 임금이나 이자를 또 이 지대 땅값을 그죠? 빌려준 걸 이렇게 받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호관계입니다. 그죠? 상호관계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래서 이 생산자가 기업이라면 기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기업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있을까요? 요즘 거의 없죠. 근데 독보적으로 독점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좀 그렇죠. 공기업이 조금 그런 감이 있죠. 소비자를 꼭 만족시켜야 된다. 아니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 기회를 줬잖아요. 뭐 물이라든지 그죠?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지금 좀 서비스 좋아졌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상당히 불친절해도 잘리지 않으니까 그 공기업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관리가 소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 한번 통화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게 설문조사가 나오죠. 그 기업 직원하고 뭐 통화했는데 서비스가 좋았냐 나빴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자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만약에 고객한테 불친절해서 좀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 직원만 따로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그 교육장에 가서 강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공무원들 서비스 불친절해서 불만족 고객이 많아가지고 그죠? 점수가 낮은 그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장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십니까? 예,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다 이런 분위기야.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서 이 교육을 들어야 되나? 내가 안 들어도 되는데 뭐 이런 어떤 마인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칠 수 없게 진짜 어떤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뭐 고객이 뭐 문의가 와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이틀 연속 2시간씩 총 4시간을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경찰 공무원 여러 단체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실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월급이 뭐 깎아내리고 이런 건 없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새로운 어떤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또 좀 더 친절해질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을 지켰다라는 그 기분이 아마 제일 좀 나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입장이 돼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그죠? 공기업의 어떤 서비스 친절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건 100%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주체로서 경제순환. 경제순환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제일 경제순환이 잘 돼야 될 게 바로 정부, 기업, 가계죠. 자, 더 나아가서 이걸 이제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수출을 하죠. 해외까지 됩니다. 해외. 경제 주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기본 베이스고 정부, 기업, 가계가 그죠? 이렇게 상호 순환하면서 가는 거지만 또 기업이 해외에도 수출하기 때문에 해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장벽을 좀 이렇게 정부가 많이 또 이렇게 낮춰놓으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그죠? 예, 또 이렇게 서로가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행기가 그죠? 뜨지 않고 서로 오지 마라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엉망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 되겠지만, 자, 그래서 기업이 어떻습니까? 공공재. 공공재가 뭐죠? 정부가 도로 닦고 가스, 물 이런 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덩어리가 그죠? 세금 감면해주고 세금 법인세 얼마 이런 거 비율 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공공재는 다양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 대신 정부에 또 세금 내지 않습니까? 많이 그만큼 세금 내고 또 가게에서 또 상품 구매 대금 그죠? 또 받고 또 제야 공급하고 제야 서비스 받고 또 토지 자본 또 투자하고 기업에 맞죠?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서 또 가게는 또 세금 내고 또 정부로부터 또 뭔가 지원받고 이런 순환관계 속에서 여기가 무너진다. 여기 왜 또 여러 가지 또 따지면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금융 이런 쪽도 있고 이해관계자 크게 본 것 같아요. 일단 주체를 기업이 또 가져가야 될 게 많은 은행들이거든요. 네,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크게 보고 이렇게 나눈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보면은 경제활동, 재화 서비스, 그죠? 재화 서비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이렇게 구축해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비스 예를 들면 고장 났는데 제품이 그죠? 이렇게 빨리 수리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정말 짜증나죠. 예. 그래서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휴대폰 수리를 하는데 며칠 일주일 걸리다 그러면 휴대폰 일주일도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죠. 그래서 재무자원, 실물자원, 그죠? 또는 인적자원, 조직자원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의 영양 재화 생산의 요소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원들이 그죠? 예, 잘 활용되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재무 아까 말했죠. 이 기업가가 있고요, 그죠? 주주, 채권자, 은행, 현금 이렇게 재투자되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재무, 돈 없이 기업이 운영됩니까? 운영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이 임금을 주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저리로 그죠? 기업의 돈을 이렇게 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IMF 때도 그랬지만 정말 이런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나라가 휘청합니다. 휘청해요. 그렇지만 이 위기를 또 잘 극복하고 나면 또 다시 또 탄탄해집니다. 그죠? 탄탄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탄압된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실물 자원, 그죠? 토지, 물, 수자원, 이 모든 것들이 또 기업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그죠? 경영 자원, 종업원, 교육을 또 시켜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도 자원의 협동을 해서 기업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조직도 조직 안에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뭐 회식 이런 뭐 산행 이런 거 잘 됩니다. 그래서 안에 조직, 지휘, 그죠? 해서 뭡니까?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경영 사이클이죠. 통해서 잘 조직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뭐 어떤 기업의 공동을 목표한 바가 옆길로 새지 않고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문화 이게 참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외부 강의를 많이 가서 우선 경제진흥원 그전에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이름을 중간에 바꿨는데 거기에 제가 경영의 어떤 강의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10몇 년 한 것 같아요. 정말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고 제가 강연을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많은 기업을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하나만 예를 들면 참 느끼는 게 그 어떤 기업을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종업원들의 어떤 태도가 저한테 뼈저리게 참 와닿아요. 인사를 하는 그쵸? 잘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 반면에 들어가면요 진짜 누가 하는 어떤 불만 스킨은 왜 왔는지 이런 좀 이유가 있으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면서 잡상인? 저 느낌 잡상인 취급하는 눈총을 탁 주는 거 무슨 일이시죠?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도 많아요. 하도 모르겠어요. 잡상인이 와서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딱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회사를 가면. 근데 또 교육을 하면 앉아있는 태도가 똑같아요. 다 휴대폰 들고 딴짓하고 그냥 또 뭡니까 임원들 다 빠지고 그죠? 과장부장 다 빠지고 밑에 말다만 앉아놓고 앉아서 뭡니까 강의 듣는 그런 조직이 있는 반면에 규모는 적은데요. 직원이 많지도 않아요. 한 50명 채 되지 않는데 사장이 먼저 자 교육 들으십시다 하면서 과장부장 다 쫙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직원들은 바쁘면 따로 업무 보고 이렇게 이런 조직은 제가 그런 조직을 제가 타스크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계속 불러줘가지고 해마다. 근데 사장이 딱 앉아가지고 휴대폰 딱 맞추지 않고 딱 집중하니까 다른 직원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과장 부장 다 빠지고요. 밑에 대리급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다. 분위기가 벌써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강의는 우리 부장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차장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들어야 될 강의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죠? 찢어집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이 조직 문화만 놓고 보더라도 이 기업이 앞으로 승승장구하겠구나 아니면 좀 힘들겠구나 이걸 제가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강의를 계속 나가보니까요. 그만큼 조직 문화가 여러분이 무시를 못한다. 가정방문은 7년을 한 사람이에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정방문 수업을 내게 해본 사람입니다. 많이 해봤죠. 자, 그 가정이 잘 되는 집 분명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서로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다 각자 따로 나가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런 가정을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진짜 거짓말 못하고 가족끼리 영화를 보고 같이 갑니다. 가족끼리 나들이를 같이 가는 걸 좋아해요. 그 와이프가 가끔씩 해요. 단둘이 좀 가자 이랬는데 단둘이 갈 때도 있지만 아이는 금방 크거든요. 금방 커서 대학생만 돼보세요. 이제는 대학생들 따라가지만 내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안 따라가려고 한다는 가정도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알려? 대학생이고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따라요? 예전보다 잘 따라다니는 거짓말이겠지만 갑니다. 같이 여행 가면 좋아하고요. 시간만 맞으면 같이 가요. 영화 계속 같이 봅니다. 물론 같이 친구들끼리 보는 것도 있지만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따로 먹지 않고, 그죠? 같이 뭔가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문화거든요. 그 문화는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요, 우리는 가져갈 건 가져가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엄청난.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경제 볼까요? 경제 체제. 경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했는데 방금 자본주의 경제체제, 공산주의 경제체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체제, 혼합 경제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세요. 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또 사람 입장, 지각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고 사회주의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사람도 있고, 그죠? 또 혼합 경제 체제인 것 같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맞죠? 근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간섭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수도, 전기, 이런 교통 이런 거 간섭 안 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데 정부 간섭 안 할 수 있습니까? 힘들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모든 걸 기업이 하게끔 다 내버려둡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공기업을 왜 만듭니까? 그냥 사기업을 만들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회주의나 혼합경제체제가 섞여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유권을 다 주니까 공공의 사유 주니까 공산주의는 개인기 없습니다. 그죠? 사회주의는 이게 섞여 있습니다. 국가 소유도 있지만 정기철도 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 베트남을 갔더니 예전에 베트남 공산주의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사회주의 체제를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집이 베트남 가니까 집이 전부 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더라고요. 네모나. 크지도 않고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참 이렇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가이드인데. 가이드가 얘기했군요. 가이드가 왜 저 집이 저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네모날까요?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뭐 저런 걸 좋아하나 보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임대가 된다는 거예요. 임대. 한마디로 땅이 임대. 50년씩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한다면 매번 토지세를 계속 임대하면서 정부에 돈을 낸다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안 가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세수가 어디에서 많이 거칩니까? 교통수단이 기름이거든요. 기름의 세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50% 넘지 않습니까? 50% 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을 통해서 세수를 많이 걷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전기 자동차를 바뀌거나 이 수소 자동차를 바뀌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 세수가 그럴 때 정부가 세수를 어떻게 걷을까?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세수를 걷으려고 할까? 그게 아마 숙제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회주의, 그 다음에 문화경제 이런 게 있고요. 다른 말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 형태, 수정 자본주의라는 말도 씁니다. 경기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시장의 실패, 정부의 역할로 다소 보완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경제 중에 거시경제, 미시경제. 자, 거시가 있고 미시가 있는데 경제를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신문을 봐야 돼요. 맞죠? 인터넷 연예인 뭐 스포츠만 유심히 봐가지고는 여러분 경제가 나라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미시냐 거시냐. 자, 미시는 좁게, 그죠? 거시는 크지 않습니까? 자, 거시는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세계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각을 보는 거죠. 그죠? 경제지표로 GNP. 뭡니까? 국민 총생산. GDP. 국내 총생산이죠. 자, 물가 상승률 지금 오르죠? 내리죠? 뭐 이렇게 있죠? 환율, 우리나라 환율, 그죠? 금융정책. 금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는 막 내리죠? 우리나라도 내릴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리면 거의 뭐 0% 은행 이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죠. 뭐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는 1%씩 올라갔나요? 뭐 그럴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 금리가 1%, 2% 주는데 이것도 없다. 야, 이제 나중에 돈을 저축해서 그 이자로 받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난감한 겁니다. 이제 원금 빼먹는 거예요. 원금 빼먹는 겁니다. 맞죠? 자, 이런 사태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대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이게 0% 되면, 그죠? 할머니는 은행에 넣어놓은 돈 다시 또 은행에서 돈을 맡겨놓은 돈이니까 돈을 다시 이자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보존율다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했으니까. 그런 사태까지는 안 와야 되는데, 그죠? 경제가 성장해서, 그죠? 경제가 한 5%대만 성장해줘도 끝내주면 됩니다. 5%까지 안 와요. 3%만 되면 고용도 잘 창출되고, 그죠? 최저임금도 보장되고,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2%를 못 넘었어요. 2%를 겨우 특별히 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10%, 12% 하다가 이제 이번에 8%, 7%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미치는 거죠.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4%, 뭐 10%도 갈 때 있었던 알죠? 그런 경제 성장 될 때 은행 금리가 무려 10%입니다. 은행 금리가 10%예요. 은행 금리 10%면 돈을 저축하면 정말 돈을 저축할 맛이 나는 거죠. 돈이 다 모이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것이 경제를 봐야 됩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이 경제에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시 경제, 그죠? 쫓겨보는 거죠. 요금, 대중교통 요금, 식료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예. 또 최저역이 뭐 예를 들면 은행이지만 금융이지만 이거는 세계 금융을 얘기한다면 여기는 일반 시중 금리 얼마인지,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알면서 저축하는 건 얼마인지, 그죠? 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때 이 미시다 것이냐, 숲을 보느냐, 그죠? 나무를 보느냐, 이런 어떤 시각을 또 봐야 기업이 또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나와있네요. GDP입니다. 2019년에 GDP 현황인데 미국, 야, 역시 1위입니다. 잘 나갑니다. 21조. 야, 끝내준다. 21조. 중국이 14조. 예. 일본이 5조. 야,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예, 중국. 인구가 일단 많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따라가려면 황새가, 그죠? 예. 그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내려가다 보면은, 그죠? 우리가 아직 10위까지 못 들어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러시아 11위. 러시아가 원래 우리 뒤졌는데 올라갔네요. 1조 정도. 예, 1조 대단한 겁니다. 그죠? 예, 3원불 시대에 1조. 예, GDP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의 우리가 GDP 성장세를 꾀하고 있다.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국내 총생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유형. 자,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시장의 유형. 자, 시장은 원래 완전 경쟁을 해야 되겠죠. 완전 경쟁을 해야 되겠고, 근데 완전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점도 있고 독점 경쟁도 있고 또 가점도 있고 독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각각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자, 완전 경쟁. 말 그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사고 판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죠? 예, 그냥 가격이 결정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산업 내에서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한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완전 경쟁. 자, 근데 다수의 경쟁이 있지만,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지만 생필품 중에 의류나 약, 치약, 샴푸, 골프공 뭐 이런 좀 더 경쟁은 완전 경쟁에 좀 독점적인 경쟁. 어느 의류업체, 그죠? 또 약 중에 또 어느 제약회사, 또 어느 치약, 어느 샴푸, LG면 LG, 그죠? LG 뭐 이런 거죠. 샴푸는 어느 샴푸 이런 식의 잘 만드는 제품의 차별성이 뛰어나서 그 회사가 좀 독점하는 경쟁은 하지만, 그래서 독점적 경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완전 경쟁은 아마 뭡니까? 휘발유나 소매업, 뭐 쌀, 뭐 이렇게 성질품, 농수산물 이렇게 했는데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석유 회사는 뭐 여기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휘발유 자체를 이렇게 판매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 그 다음에 과점은 뭐냐면 바로 소수의 경쟁을 존재하는 거. 그 전체 지배율이 70%. 전체 그 시장을 차지하는 비율이 70%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수가 많지 않은 발전 시장에서 경쟁이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아무 이제 만들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동통신이나 정유나 항공이나 전자나 맥주 이런 회사 한 번에 팍 만들어가 성공할 수 있으면 다 만들었겠죠. 안 되니까 개인이 만들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이 과정에 속하는 겁니다. 자동차 그럼 현대자동차 그죠? 벌써 뭐 기아를 이렇게 인수합병해버리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이때 버렸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기아가 뭐 현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습니까?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들어갔겠죠. 지금 삼성 지금 쌍용 지금 난리거든요. 쌍용 자동차 지금 난리입니다. 삼성 지금 난리예요. 대우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수해그죠? 이런 것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업종 자체가 잘 되는 쪽은 완전히 잘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점입니다. 자, 독점을 운영하는 곳은 벌써 비율이 90% 이상 되는 게 독점이죠. 정부가 가스나 전기 이런 부분은 법으로 좀 정해서 독점하고 있죠. 만약에 가스 회사가 많이 나오고 뭐 전기 회사가 많이 나오고 뭐 서로 경쟁하고 뭐 물 이런 게 뭐 수자공사가 이런 게 여러 개 있어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 지금도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대모를 한다. 같이 대모해서 우리 전기 공급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근데 순수 이렇게 독점을 하는 그 사기업 중에 독점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우리나라가 뭐 현대나 뭐 이것도 약간의 독점은 되지만 과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반도체로 보면 삼성이 여기에 독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하나로 본다면 맞죠? 냉장고나 뭐 이런 여타 뭐 그죠? 뭐 세탁기나 뭐 이런 공기 청정기 이런 걸 다 보면 하이닉스가 있긴 있네, 그죠? 하이닉스 반도체도 있고. 근데 이제 외국어를 보면 바로 어디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가 운영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어떻습니까? 그 운영 체계가 지금 독점하고 있죠. 그 전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 독점이다. 그래서 정부가 또 제재를 해야 된다. 해서 막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어떻겠습니까? 사회 환원을 내버린 거예요. 사회 환원을 몇 조를 통 크게 지금 하고 있죠. 독점이라는 말 자체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독점은 맞지만 그 벌어드는 수익금을 자식한테도 안 물어준다는 데는 얼마나 마인드가 멋지니까.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의 창업주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죠? 네.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경영의 본질, 아까 나왔지만 고객 만족, 고객 만족 경영이다. 자원에 최적화다. 유형, 무형 자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기업의 환경에 잘 적용해야겠고, 이윤 창출, 기업 본질을 받들이면 안 되겠고, 경제활동 주체, 이익과 사회 이익을 도모하면서 균형 잡힌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 만족 부분 나옵니다. 고객이 만족이 뭡니까? 고객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때 고객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기대 이상의 어떤 서비스가 와야 고객이 기대한 만큼의 서비스가 만족을 내겠네요. 고객을 기대한 것보다 더 이상의 서비스가 오면 감동이 되겠네요. 맞죠? 더 이상의 서비스가 오면 고객 절도도 하겠네요. 맞죠? 그런 것처럼 고객 만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고객 그러면 소비자만 생각하세요. 고객은 말고 내부 고객, 종업원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도 있고요. 또 아직
고객이 직접 물건을 사지 않지만 살려고 정보를 찾아보는 또 제3지대에 있는 고객도 있습니다. 맞죠? 네, 고객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형은 뭐 잘 알고 무형은 뭡니까? 직원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뭐